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래 경제를 여는 뉴 패러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휴먼 브랜드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프리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 뭐 프리랜서, 그 다음에 뭐 1인 기업,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바로 휴먼 브랜드라는 거죠. 우리 기업 중에서 가장 브랜드가 가치가 있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업들 브랜드 중에 가장 지금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브랜드. 예, 맞습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그 코카콜라보다도 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유일하게 나 혼자예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나이가 다 달라요. 성별이 다릅니다. 직업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몸이 다릅니다. 오늘 점심 먹은 음식이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이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기업의 어떤 존재를 많이 했었고요. 그죠? 그런 속에서 내가 브랜드를 가져간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브랜드가 되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저는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여러분들도 같이 있는 얘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하도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이라든가 여성의 사회활동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하고 있는 것 좀 이걸 주목해 주세요. 웹 2.0과 그 다음에 미 2.0입니다. 우리가 SNS 시대예요. 요즘은 오픈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PR 시대라 그래요. PR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R 거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적당히 알려야 돼요. 그런데 간혹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다 소위 말해서 까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뭐가 가장 붙습니까? 스토커가 붙어요. 브랜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업의 조직에 이런 브랜드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해 오셨어요. 내 개인의 브랜드를 만드는 곳에는 좀 인색했다는 얘기, 생각도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업이라는 게 다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많이 해요. 그렇죠?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것이 끝나면 흩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시 해요. 예전에 영화배우나 이런 애들이 했던 거예요. 그죠? 새로운 감독하고 영화를 만들면 6개월이가 1년이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재무라든가 핵심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뭐 합니까? 전문 회사에 아웃소싱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볍게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의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미 2.0,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브랜딩하는, 나의 브랜드를 통해서 조직의 브랜드를 키워가는, 혹은 조직의 브랜드 속에서도 내 브랜드를 잊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나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름이 필요하다. 김춘수의 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색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나도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되겠다. 몸짓하고 꽃은 상당한 다른 겁니다. 그죠? 그 행위가 뭐예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 하나를 불러주는 거는 엄청난 그분의 색깔과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이제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 이름을 우리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어쨌거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든 아니면 내가 명예를 위해서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갖는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자,
자기 브랜드를 가져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지금 선글라스를 낀 여자분이 있죠. 그죠?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 밖의 세상에만 눈을 돌리고 있어요. 정작 이 여자분이 안경을 낀 것처럼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않는다. 나를 제대로 아는데 인색하지 않는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행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따라. 내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주게. 그러면 미래의 답이. 지금 대학생들도 그렇고요. 스펙 하고 얘기합니다. 저 경기가 날 정도예요. 그죠? MBA 자격증에다가 영어 토익이 몇 점에다가 계속 그러한 스펙. 근데 요즘에 진짜 좋은 스펙이 뭔지 아세요? 진짜 좋은 스펙? 없는 게 스펙. 이건 막 가시는 분 아니면 상당히 배포가 큰 분이에요. 자, 자기개발의 시대입니다. 자기개발을 많이 합니다. 자기개발의 최고봉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개발의 최고봉이 책을 쓰는 거라고. 우리가 왜 책을 읽고, 왜 강연을 듣고, 왜 세미나를 다니고, 왜 그러느냐 말이죠. 왜 공부를 왜 하느냐 말이죠. 평생 남 한 거 받아들이기만 할 겁니까? 아니죠. 내가 표현을 해야 되죠. 내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그 최진석 교수님이 그때 강연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는 지인분이 있는데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 합니까? 나는 요즘에 새로 뭘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 신나고 막 그래.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배우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재밌어. 나는 새로운 재미니까. 제 직업병이 발동했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선배님은 좋은 예술가가 되기 걸렸습니다. 자기 걸 만들어야지. 60, 70, 80이 될 때까지 계속 남의 것만 배워. 언제 네 걸 발표할 거냐. 자, 두 번째 분. 그러면 누구지 아시죠? 젊은 친구들 있지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석공 토스트 김석공 대표입니다. 노점상에 토스트를 구워서 1억 원의 연매출 1억 원의 신화를 만든 분이에요. 이분은 가난하게 태어났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요.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한 일이 막노동판에 혹은 용접공예, 과일 행상 이런 걸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톤 포터를 가지고서 노점상에 나가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토스트 굽는데 처음에 잘 됐을까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쪽 홍제동 쪽에도 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집에 가서 너무 안 되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가 왜 안 되지? 답이 나왔어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느냐? 자기가 자기 일을 쉽게 말해서 부끄러워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봤더니 토스트를 굽는데 번거지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손님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리고 웃지도 않고 그렇게 구워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마음을 바꿉니다. 세 가지를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에 대한 어떤 벽을 넘자. 그래서 그때부터 옷을 바꿉니다. 옷을 어떻게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바꾸니까 손님들이 자주 선생님 가끔 이러는 거 같아요. 갑자기 어떤 새로운 사람들도 어느 호텔에서 오셨어요? 어느 호텔에 계셨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웃기 시작합니다. 이빨이 8개 나오게 웃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말투를 맨 처음에 우울하게 하다가 말투를 솔로 할까? 아니면 토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솔로 너무 또 이러니까 미로 맞추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시면서 그래서 항상 오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점점. 두 번째, 이분이 지금도 어디서 하냐면 시청 쪽에 무교동에서 합니다. 조그마한 곳이죠.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기업들이 많아요. 그죠?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대기업 직원들이 점심때 가끔 와서 밥 먹기 싫을 때 토스트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접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객 감동을 시켜야겠구나. 거기 생각을 합니다. 고객 감동을 해야겠구나. 그 고객 감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로 토스트를 똑같은 토스트잖아요. 밖에 토스트 설탕에 막 범벅입니다. 맛을 살리려고. 웰빙 토스트를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 위생 청결을 해야겠고. 그래서 직접 돈을 받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알아서 돈을 받아요. 근데 예전에 하다 보니까 안 내고 하는 사람도 있더래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말을 안 했대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돈 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줄 딱 서가지고 돈 내는 사람 딱 건데요. 그러니까 안 내고 도망갈 수가 없어. 말도 안 했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돈 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러니까 손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돈 내고 가고. 왜? 국가가 돈을 받게 되면 위생이 청결해지지 못하겠다. 그래서 명소가 될 거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분이 노점상이지만 세계화를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해야겠다. 그들의 언어로서 내가 말을 해주겠다. 서점을 갑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다 뒤져요. 뒤지다 보니까 가장 센텐스 몇 가지만 하면 되더래요. 다 찾으니까 60가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60가지를 다 외워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막 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토스트 사장님이 외국어 4개국어를 막 해. 손님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내가 먹는 토스트 사장님이 4개국어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명소가 되어서 그 기한은 어디에 알려졌느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여객기에 책자에 보면 옆에 호텔은 조그맣게 돼 있는데 소금 토스트 이만하게 나옵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알려요. 서울에 가면 여기를 꼭 가보십시오. 그래서 유명해져서 지금은 전국에 400여 개의 점포를 차렸고요. 매장을 만들어내는 어연탄 사장님이 되셨어요. 자, 노광철 씨, 아까 전에 진치톡 대표 노광철 씨나 아니면 이러한 김석봉 대표가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아니 보통 사람들보다 뭐 특출한 사람 아니었죠. 이분들이 직접 브랜드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집중을 하고 절박하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나왔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남과 다르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 남들이 인정해주는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을 박수치고 성공에 부러워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의 가치를, 여러분의 가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휴먼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바탕이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휴먼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휴먼 브랜드가 되려면 어떻게 하기를 좋겠습니까? 휴먼 브랜드를 한다는 걸 휴먼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이 브랜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물으면 돼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 자신한테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틀린 답을 찾는 거는 틀린 질문을 하기 때문이지. 내 꿈에 근접하는 분야냐, 근접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건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에 도달하지 않고 이상한 분야에 있을 때는 여기 지금 보세요. 장근석이라는 이 친구가 지휘를 하고 싶은 내면의 마음이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하고 있습니다. 뭐 교통경찰에 뭐 이걸 해가지고 지휘에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볼 때 교통경찰하고 지휘자는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행복할까요? 표정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저 강마애처럼 그렇게 독서를 날리더라도 여러분의 꿈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친구라도 좋고 선배라도 좋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부모님이라도 좋고 그러한 사람이 곁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을 지지해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 근데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그만두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은 그 길과 거리가 멀어도 당장에 그 길을 간다는 건 내가 정체성이 완료가 안 됐는데 그것이 간다고 바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추락을 하게 되죠. 추락.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자세히 보세요. 자연의 모든 원리는 이런 겁니다. 새가 한번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이쪽 나무에서 이쪽 나무로 날아가는 새는 이렇게 날아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날아가는 새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내가 어떤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추락하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 견딥니다.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 무조건 상승만 하고 싶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가다가 겁나서 포기해버려요. 새로운 거 시작하죠. 새로운 거 시작하면 또 떨어져요. 또 못 견뎌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체성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분야가 좀 다른 분야를 하더라도 그걸 전략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면 돼요. 서점에 갔는데 제가 한 문구에 제가 삘이 통했습니다. 그 문구가 뭐였냐면 내가 세상을 만든다. 내가 세상을 만든다는 그 문구 하나가 저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내가 남들이 만든 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복학을 하니까 친구들이 토익 점수 만드느라고 난리도 없어올 정도. 수업을 다시 들으면서 학점 관리를 하더라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좁은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갔습니다. 1년을 계획 잡고 여기를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0대 때는 그죠? 자, 이게 제가 갔던 루트입니다. 예,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예, 1년이 걸렸고요. 이제 사진을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뭡니까? 거지가 산거지가 따로 없죠? 포도농장인데요. 산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느냐?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인생만 놓고 본다면 이때가 제가 제일 치열했고요. 제일 수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일단은 진짜 없었어요. 집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곳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생존력을, 저 자신을 신뢰감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떤 곳에 태어나도 나는 자신 있다. 뭘 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러한 자기 신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것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내가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젊은 내가 무슨 강의를 할 거냐? 도대체 삶을 원래 살지도 않은 내가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컨셉이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컨셉이 설립될 때까지는 나는 준비하고 있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만 되면 여행을 가자. 이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강사 트레이닝 하는데도 제가 가서 나름대로 이렇게 참여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강의도 또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기자 활동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 이것을 또 중요시했어. 제가 마라톤도 또 도전해서 마라톤도 해서 지금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힘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 컨셉을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인생에 딱 세 가지를 그래서 정확히 잡았어요. 하나, 강의를 합니다. 두 번째, 여행을 합니다. 세 번째, 글을 씁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명확한 다른 어떤 제 소소한 활동도 이 세 가지의 범주에서 연결이 다 되는 동선입니다. 그동안 많은 방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고생을 해도 그것은 내 강의의 소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밑거름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개인 삶에서 마지막 최후의 직업이 뭐냐?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강사. 모든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마지막에는 강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의를 서두르지를 않게 됐습니다. 내가 묵을 때까지, 익힐 때까지, 발효가 될 때까지 준비를 하고 조금씩 하면서 천천히라도 제대로 됐을 때 올라서자. 그게 예전에 제가 잡았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될 수 없듯이 저도 여러분이 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모습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가공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강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능력이 만드는 능력이 필요해야 될 것이고 강의를 해야 되는 강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가 끊임없이 준비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휴먼 브랜드의 필요 충분 조건을 지금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상징적인 마크는 더 좋은 상태입니다. 더 좋은 상태. 저는 항상 더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김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만나면 더 좋은 상태로 변신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 이름을 참 잘 지어주셨더라고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태 서로 상에 그렇게 했거든요. 윈윈이잖아요, 윈윈. 저희 아버님이 성결지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브랜드는요, 특별히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는 위치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마트를 가는데 신라면 여기 있는지 모르면 헤매게 됩니다. 시간 낭비죠. 근데 신라면 코너가 저기야! 그러면 골목 가면 되는 거예요. 신라면이 있네요?
근데 거기 갔더니 무슨 짬뽕라면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이름을 지었다고 브랜드가 되냐? 그렇지 않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혜택 가치는 뭐냐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역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돕겠다는 거죠. 이게 저 휴먼 브랜드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정체성을 만드는 부분이었다면 또 하나가 휴먼 브랜드 가는데 간단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 혼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 여러분의 매력을 창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다 CF 많이 보잖아요. 어떤 남자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도 차가 가서 꽉 막았습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시내에서 문 열고 다 일어나가지고 뒤로 탁 가서 나쁩니다. 가는데 어때요? 화를 내려고 딱 하는데 문을 딱 열고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엄청 예쁜 아가씨가 딱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화를 내요? 화를 내면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그죠?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파도 그냥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서 명함이라도 하나. 그죠? 뭐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매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매력은 결국엔 여러분의 현재 어떤 경쟁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보장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력적인 사람이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호도가 좋은데 그러면 그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죠. 여러분의 매력 지수를 높이는 일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남들의 잘 묻지도 않아.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5초를 딱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 매력을 한번 생각합니다. 5초를 드립니다. 시작! 초가 길다라는 거 자기 매력을 확실하게 벌써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 매력 알고 있죠? 자기 매력 정했습니다. 그러면 세 분씩 있어서 좀 그렇게 하지만 자, 이쪽이 왼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오른쪽에 있는 분의 매력을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처음 온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보여지는 외모도 좋고요. 여기 있는 분은 이쪽에 있는 분은 이쪽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대로 매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외모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은 이쪽에 있는 분 매력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오른쪽에 있는 분은 받았으니까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왼쪽에 있는 분한테 왼쪽에 있는 분 매력이 어떤 매력인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왼쪽에 있는 분한테 어떤 매력이 있는지 느껴지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면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됐죠? 남녀가 같이 있는 분들은 얘기를 오래 하려고 그래요. 남자들은 누가 하고 그죠? 그럼 이럴 때는 달리 잘하죠. 잘못 앉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옆분한테 내가 받은 매력 중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나 스스로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매력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매력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 손 들고 계세요, 지금. 그대로 손 들고 계세요, 그대로. 골 때리게 생겼다. 내리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매력입니까? 괜찮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어떤 매력? 빨리 알려야 된다. 연결성이 너무 좋다. 커넥팅 어떤 그런 연결성이 아주 좋으시다. 그 다음에, 자. 향주적이다. 열정이 많다. 또 어떤 분 손들었어요, 아까 전에? 영평 말씀. 골 때리게 생겼대. 골 때리는 건 다른 매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좀 거리 때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매력을. 제가 봤던 이거? 예. 분마음이라는 저런 분들이요. 역시.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얼굴에 자기 삶의 어떤 영역이 진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이 밝으면 최근 언제까지부터는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굴이 막 잡티가 하고 시커멓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뭔가 힘들다라는 거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화 심리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은 개인의 심리학이 아니죠. 단체 심리학인데 남성분들, 여자분들 생머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긴 생머리, 아름다운 갈색머리. 옛날에 우리 시험에서도 이거 흔들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근데 왜 좋아합니까? 왜 좋아하는지 모르면 몰라. 왜 좋아하는지도, 왜 좋은지도 모르면서 남자들은 여자 생머리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생머리죠. 생머리가 아니라. 왜 좋아하냐 봤더니요. 진화 심리학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 머리도 단백질로 되어 있죠. 머리는 여자가 이 정도 머리 기르려면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리죠? 여자가 이 정도 머리 기르려면? 한 2년 걸립니다. 그죠? 2년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머릿결이 아주 좋다라는 건요. 최소, 나중에 예전에 몰라. 2년 상간에서는 이 여자분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호감이 가는 거야. 진화 심리학에서 한 얘기니까 얘기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내 이미지가 금방 제가 해봤는데 자기 이미지가 남에게 어떤 이미지로 매력이 자기가 매력이 정말 남에게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말,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행동 이런 것이 시간이라는 숙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평판으로서 남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이미지가 망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안 좋아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